메가도스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아무 제품이나 사서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과하게 섭취하시다가 잘못하면 간 부전까지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제품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메가도스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마트나 아니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아무 제품이나 사서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간이나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메가도스를 할 때 피해야 될 위험한 제품들 몇 가지 소개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추천 제품은 바로 천연 비타민 제제예요. 가격도 되게 비싸고 뭔가 천연이니까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름에 인디안 구스베리나 아세로라, 까무까무 같은 천연 성분들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런 천연 원료에서 비타민C를 추출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 1000mg을 추출하기 위해서 감귤 34개를 농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복합 미량 영양 성분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천연 비타민제로 메가도스를 한다고 과량 섭취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성분들을 해독하느라고 간이 굉장히 지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간 부전까지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메가도스를 할 때 천연 비타민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메가도스를 할 때 비추천드리는 제품 두 번째, 바로 코스트코 등 미국산 제품입니다. 가성비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1000알짜리 코스트코 비타민C 제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장기간 시행하기에는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부형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가루 형태의 비타민C를 단단하게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이 바로 부형제입니다. 미국산 대용량 알약은 이 부형제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1000mg의 비타민C 알약 하나에 300mg 정도의 부형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형제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건 거의 없긴 한데요. 문제는 이런 부형제를 고용량, 장기간 섭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반면에 국산 제품들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이 부형제 함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간 시행하는 메가도스 요법에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비추천 제품 세 번째는 종합 비타민제로 메가도스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C에 더해서 아연같이 좋은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는 영양제를 의미하는데요. 몸에 좋은 거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런 제품으로 메가도스를 하시면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 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필요량을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A라던가 D, E 같은 성분들은 지용성입니다.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나머지는 간에 그대로 쌓이게 돼요. 특히 해외에서 직구하는 제품들 중에는 비타민 D가 5000IU까지 막 무식하게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제품을 과하게 섭취하시다가 잘못하면 간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가도스 요법이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C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필수 영양소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비추천 제품 리포조말 비타민 C예요. 리포조말 비타민C는 흡수율을 높이고 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C 겉에다가 코팅을 해놓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코팅을 하는 물질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 성분이에요. 속도 편하고 흡수율도 좋기 때문에 한두 알 먹을 때는 최고의 제품이에요. 하지만 메가도스 요법을 할 때는 좋지 않습니다. 코팅을 하려면 지방질 성분이 전체 중량의 거의 50%까지 들어가거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려고 메가도스를 했는데 인지질 지방 성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분들이 없는 순수한 비타민C 제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제품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딱 정리하자면 다른 성분들 전혀 없는 순수 100% 비타민C만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알약 제형은 그 모양을 잡기 위해서 부형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분말 형태로 된 걸 권고드리고 있고요. 제일 가성비도 좋고 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찾아보시면 3000mg짜리 분말 제형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메가도스를 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분말 제형이 되게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바로 장기간 섭취했을 때 치아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거든요. 실제로도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치아가 부식되는 위험이 16%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섭취를 하는데요. 비타민C 분말 제형을 목 속 깊숙이 털어 넣고요. 그 다음에 물로 한 번에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C가 치아와 접촉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를 섭취한 다음에는 꼭 입을 물로 헹궈 주시거나 아니면 양치를 해주는 게 좋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비타민C 메가도스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만능 치료제 같은 느낌이 들지만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이 시행했을 때 좋은 건 아닙니다.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메가도스가 위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바로 신장 결석에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앞에서 비타민C를 고용량 섭취했을 때 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은 과거에 한 번 생겼던 분들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결석이 생겼던 분들은 비타민C 용량을 함부로 높이시면 안 되고요. 1000mg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용량을 높이시려면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항암제 중에는 독소로비신이나 아니면 보르테조밉 같은 일부 항암제들이 비타민C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고지혈증 환자들이 주로 먹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도 비타민C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이라면 함부로 비타민C 용량을 높이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산성물질이에요. 강력한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빈속에 그냥 때려 넣으면 속이 굉장히 쓰리고 울렁울렁거리고 심지어는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려면 무조건 식사 중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비타민C가 위장 건강엔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드실 텐데요. 일시적인 위장 불편함만 있을 뿐이지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위장 점막을 복구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메가도스는 도움이 된다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비타민C의 분자 구조는 포도당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쌍둥이 같아요. 당뇨 환자분들 식후 혈당 측정하잖아요. 그 전에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이 혈당 측정기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높은 숫자를 찍어냅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을 측정하기 4시간 전까지는 비타민C를 드시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당뇨가 있는데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시거든요. 그 다음에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법 딱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방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암의 나쁜 음식이라던가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꼭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평생 술 먹고 살았는데 별 문제 없다. 내 주변에 누구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가공육 계속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도 큰 문제 없이 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암은 유전병이라기보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이 반영된 결과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암은 암입니다. 한번 걸리면 절대로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본인의 몸에 대해서는 의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암은 굉장히 교활한 병이라서 우리가 방심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조용히 등 뒤로 다가와서 어느 순간 우리 몸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방심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과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다 보면 분명히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진료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방법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채널에서도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더 도움이 되고 더 힘이 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